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오늘은 앞방송이 조금 지연되어서 2시 40분에 진행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2시마다 저희 펜앤마이크 새로운 정규 편성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는 개몽되스다. 오늘부터 첫 방송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혁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탈모 박순혁 작가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저번에 스튜디오에서 패널로서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제는 고정 출연을 맡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네. 우선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전- 소감이라던가. 예. 뭐 저야 뭐 소개 안 해도 네. 아실 분들 그렇죠. 최고의 경제 전문가. 예. 원래 이제 그 제목을 이제 박순혁의 이제 속살로 하려고 그랬어요. 속살. 예. 그러니까 경제나 정치나 지금 외교나 뭐 국제 관계나 이런 이제 부분에 그 친중 매국 언론들이 이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 이제 진짜 이야기. 예. 라는 의미를 담아 갖고 이제 박순혁의 속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각에서 좀 야하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저도 어감이 좀 예, 저희가 19금 방송은 아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속살은 좀 야하구나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전 국민 상대로 해서 이제 비상 계몽령 이제 선언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수많은 거짓과 허위와 가짜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계몽대수다. 개몽되스다. 예, 계몽 관련된 수다를 좀 한번 쭉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벌써부터 채팅창이 뜨겁습니다. 고정 출연 너무 좋다. 좋은 방송 힘차게 애써달라. 월요병 없어질 것 같다. 이거 되게 크지 않나요? 월요병이 없어질 것 같답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이제 펜앤드 마이크는 좀 품격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제 품위를 좀 지켜서 방송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원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닌 것 같아 갖고 조금 톤을 바꾸도록 그럼 어떤 톤으로 바꾸실 예정이신가요? 좀 이제 좀 재밌는 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월요일 오후 2시면. 그렇죠. 이제 점심 먹고 식곤증도 있고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피곤한 시간대인데 정신 번쩍 들게끔 좀 해주세요. 욕설을 빼고 욕하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욕설은 안 되니까 욕설만 좀 삼가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 벌써 기다려지는 월요일.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주말이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주말이 3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박승호 작가의 월요일 고정 프로그램이 생겼으니까 주말 3일 여러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EKK님은 욕설이 없으면 심심하다고. 욕설이 없어도 심심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설이 없어도 심심하지 않다. 자, 그럼 저희가 바로 첫 번째 바로 방송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가시죠.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의도 카르텔, 친중 매국, 이른바 뭐 멸공을 해도 외쳐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여의도에 이러한 중국몽 카르텔이 있다. 그렇습니다. 면서 완전 박살을 내주시려고 오늘 준비를 해 오셨잖아요. 올해 25년 내내 이제 제가 역점을 두고 할 사업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년에는 이제 그 공매도 개혁을 앞장서서 이제 공매도 개혁을 이뤘고 24년에는 이제 금투세 폐지 앞장서서 이제 금투세 폐지를 이뤘고 25년은 금감원 해체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금감원 해체요? 예, 금감원을 찢어 밝히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발골한다. 하겠습니다. 발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체해야 돼요. 그 기간은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감원이 없어져도 뭐 괜찮아요, 금융권? 원래 이제 금융감독원이 그 정부 조직이었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IMF 이전에 이제 금융감독원은 이제 한국은행 밑에 은행감독원,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 산하의 보험감독원, 그다음에 이제 증권감독국이 있었는데 이제 IMF 때 그 미국이 그 구제금융 들어오면서 이제 조건이 이 금융감독을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정경유착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경유착.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독 기관은 이제 미국의 사례
SEC 사례를 이제 모델로 해갖고 이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갖고 별도의 독립기구로 만들어라. 이제 한국은행처럼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은 이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돼 있어요. 야.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EC가 이제 무자본 그러니까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해서 이제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그렇게 이제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면 이상한 애들하고 이제 협잡을 해갖고 이제 카르텔화돼서 말도 안 되는 이제 권한 남용을 막 일삼는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예. 이제 대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금감원이 그렇다는 거죠. 아. 이제 그 금감원의 뒤에 이제 중국이 시진핑이 이제 CCP가 중국 공산당이 이제 강력하게 지금 컨트롤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부터 지금 흔들고 있다. 아, 심각한 거네요. 예. 좀 뽀개 주시죠 오늘. 예,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초한전과 친중매국 여의도 카르텔. 초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왕샹 슈이와 차오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에서 비롯된 이 말이고요.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초한전 쓰신 계명대 이지성 교수님 여기 이제 패널마이크 한번 출연하신 적도 있고,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정면 승부하면은 자신이 없으니까 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야비하게 이것저것 예, 비도덕적인 방법까지 다 이제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자. 특히 이제 이 뭐랄까 바로 이웃국인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결정적인 이런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치, 경제, 외교, 심리전, 사이버전, 미디어, 문화 등등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12.3 비상계몽령에도 이제 중국과의 이 하이브리드 전쟁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초안전이다. 예. 그 초안전에 지금 선두에 서고 있는 게 여의도 금융카르텔이다. 그러니까 초안전에 선두에 서 있다는 게 예. 우리 편에서 선두에 서 있다는 게 아니라 중국 편에서 선두에 그렇습니다. 서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나라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인간들이죠. 예, 그거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초안전이 이제 기존 전쟁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을 얘기하고 쭉 나와 있고 이제 초안전의 사상적 배경에 클라우제비치의 절대 전쟁이 쭉 있는데 이제 그람시의 진지론이라고 이제 그람시라는 사람이 그 이탈리아의 그 공산당인데 사회 각처 각곳에 이제 극자 인사들 이제 이른바 공산당 인사들 그다음에 이제 친중 인사들을 심어갖고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활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진지가 지금 아주 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여의도라는 거죠. 예.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이버 공간 활용해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하웨이와 같은 기업을 활용하여 타국의 네트워크를 공격하거나 이제 정보를 탈취한 사례. 우리나라 선거는 하웨이가 좌우한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 해킹, 데이터 조작, 선거관리 시스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선거는 하웨이의 네트워크를 쓰고, 그 다음에 텐센트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운영은 중국인 해커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초안전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 조작이 있습니다. 여론 조작. 예. 명태균 뭐 여론 조작 있던데 그거는 뭐 명태균 여론 조작은 지금 보니까 가당치도 않다. 무슨 소설이라는 비판이 많잖아요. 진짜는 여기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각종 언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중국 배터리 띄우고 뭐 하는 그런 작업들이 다 이제 초안전의 일환이고요. 예. 그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쟁에서 공급망 통제. 예,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는 자원 관련돼서 자원이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원 관련된 공급망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 갖고 금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유상증자를 못하게 막음으로 인해서 중국의 이익에 복속하는 그 역할을 지금 금감원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우리나라 금감원 아닙니까? 중국 금감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지부예요? 예.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입니다. 여의도 전체가 거의 중국에 장악돼 있다고 보시면 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참 이게 웃어서는 안 되는데 어이없어서 실소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증거들을 제가 계속해서 오늘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YTN에서 이제 작년에 이게 나온 기사인데 작년 한 10월달에 나온 기사인데 한국산 거른다 뭐 이런 이제 그 댓글들이 막 있어갖고 그 누가 썼지 하고 찾아보니까 중국이 댓글 부대라는 겁니다. 아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포털에 커뮤니티에 와서 한글로 댓글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한번 보시면 한국산 거른다 중국이 한중 경쟁 분야에서 댓글로 여론 조작한다는 겁니다. 주로 집중되는 분야가 전기차와 배터리, 이커머스 등이라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장 결국 한국 경제는 모두 망할 것 등의 표현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한국이 협력 대상으로 중국을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했냐 찾아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현 정권은 친미 친일 정책으로 미일의 속국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이게 그 대통령 탄핵할 때 이제 첫 번째 탄핵 곡이 나왔던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고. 그 프로파간다를 이제 이 여론의 이름으로 이제 댓글 작업을 통해 갖고 중국인들이 막 퍼뜨리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왜 그런 일을 하냐? 특히 이제 중국의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중국이 왜 그렇게 목을 메고 한국 전기차 2차 전지 안 돼, 중국 전기차 2차 전지가 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결국 중국의 운명이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산업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경제학 용어에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올라올 때는 되게 쉽습니다. 자본만 많이 유치해갖고 공장 지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임금의 노동력을 쓰면 중진국까지는 올라와요. 근데 중진국에서 선진국 가기 어려워요. 이제 중진국은 대략 이제 저기 경제소득 GDP $10,000에서 한 $20,000 정도인데 지금 중국이 $13,000입니다. 13,000달러.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필요한 게 첨단 산업인데 중국이 지금 첨단 산업 밀고 있는 게 뭐죠? 배터리. 전기차와 배터리.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경쟁 상대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는 죽여야 되고 그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금감원이라는 겁니다. 아니 한국 배터리랑 전기차를 이렇게 띄워줘도 모자랄 한국에 지금 오히려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금감원, 그다음에 한국의 증권거래소, 그다음에 한국의 저기 증권사, 그다음에 한국의 자산운용사, 각종 펀드들, 사모펀드들. 뭐 금융계가 그냥 싹 다 묶였네요. 싹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 증권 관련 이제 이 방송들, 그다음에 증권 방송 언론들, 그다음에 이제 3프로 TV나 슈카 같은 유튜브들 이런 것들이 다 한 통속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방송 미디어 쪽까지 쫙 펼쳐져 있다. 그렇습니다. 슈카월드 3%까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 동방명주라고 하면 기억하실 텐데 동방명주 그 이제 중국집만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사업체가 하나 더 있어요. 그 한강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한강에서 이제 걸렸던 논란됐던 동방명주 중국집 말고 여의도에 언론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언론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2013년부터 있었고요. 심각하네요. 그 언론사에서 한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서 계속 작업 쳐갖고 뭐 이거는 확인된 바는 아닌데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제 언론전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공작금으로 1년에 1조 원씩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들이 금감원도 들어가고 증권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도 들어가고 사모펀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슈카나 3%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금융기관, 대한민국 이제 금융당국이 당연하게 한국이 2차전지 산업이 훌륭하지, 한국이 전기차 산업이 경쟁이 있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은 중국한테 안 돼, 한국의 전기차 산업은 중국한테 안 돼, 우리는 중국을 배워야 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작년 연말이었나 연말부터 해가지고 좀 작년부터 그 좀 논란이 됐던 게 JTBC 텐센트 지원받은 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000억이고 앞에 나와 있는 거는 텐센트는 1,000억이고 사모펀드가 대 3,000억인데 그 사모펀드 것도 대체적으로 중국 돈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4,000억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4,00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이제 JTBC 관련 스카이데일리에서 이제 중국인 해커 이제 검거하는 이제 그 기사 나왔을 때 가장 앞장서 갖고 그게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라고 앞장서서 얘기하는 데가 JTBC인 이유가 바로 그게 중국 공산당의 이제 이해관계하고 바로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
자원을 장악해서 세계를 제패하자는 중국 해서 저 책이 뭐냐면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고 2021년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발간된 책이고요. 이제 기욤 피트롱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골자는 뭐냐면은 중국이 과거 이제 저기 모택동 등소평이죠. 네. 등소평 등샤오핑 시절부터 중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이제 서구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서구 선진국들이 환경 문제 때문에 하지 않는 이제 이 각종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재리를 해야 된다. 예, 각종 이제 광물을 확보하면 결국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거 대한민국이 이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이 있어도 중국이 이제 리튬이나 니켈이나 뭐 이런 것들 코발트나 이런 것들 장악해 갖고 그 이제 광물을 안 주면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제품을 못 만드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세계의 광물 자원들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악해 있는 거를 빨리 이제 벗어나야 이 중국이 자유진영 국가의 이를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책이 바로 저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고요. 저 책이 이제 바탕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2022년 8월 이제 IRA 법안이라든지 뭐 유럽의 이제 CRMA 법안 이런 것들이 통과된 거고요. 네.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IRA 법안 통과됐을 때 다들 막 말도 안 되게 이제 막 그 뭐랄까 IRA 해봐야 소용없을 거다. IRA 해봐도 한국이 자원을 확보를 못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거고요. 예. 예, 이게 그 AWEB이라는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이제 MB 정부 때 했던 자원외교 이런 부분들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AWEB 명단인데. 네, 이건 확대를 좀 해주세요. 예. 기니 뭐 가야나 쭉 이제 AWEB 명단인데 많습니다. 핵심이 뭐냐?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같은 희귀광물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 나라들이 다 1대1로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WEB이라는 부정선거 시스템, 그 한국이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 AWEB이라는 부정선거 시스템이 중국이 지금 이제 세계의 광물 자원을 이 독점하기 위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1대1로 정책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아프리카의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 네. 이제 거기가 코발트가 전 세계 코발트 한 70%가 거기서 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코발트를 독점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콩고 민주공화국에 친중 정부를 세우는 거고, 네. 친중 정부를 세우는 방법이 AWEB을 활용한 부정선거를 활용한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예. 중국몽을 위해서 MB의 자원외교는 적폐가 되어야 했다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이제 MB 자원외교가 적폐다 해서 이제 감사하고 검찰 조사하고 해서 이제 그 산업자원부에 이제 우리 그 해외 자원 개발하고 하는 그 부서 분들이 엄청나게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 뒤에 배우가 중국이 있었던 거죠. 예. 중국이 중국몽을 통해서 자원을 전 세계 자원을 다 장악해야 되는데 예. MB가 자원 회구해서 대한민국이 그 자원 중 일부를 갖고 오면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자원을 모두 다 확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B의 자원 외교는 적폐로 몰아가지고 막 각종 언론에서 엄청나게 공격했었고 그 뒤에 중국이 공작이 있었다는 거죠.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프레시안 기사인데 예. 28조 날린 MB 자원 외교 왜 이 적폐는 무사한가 해서 이제 MB 자원 외교에서 28조 날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MB 자원 외교 중에서 이제 하나가 터진 게 포스코 홀딩스가 3천억에 산 그 소금 호수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제 움브레 무이르뚜라는 호수가 있는데 네. 거기서 리튬이 터졌어요. 그게 누적 매출이 35조 원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28조 날렸는데 35조 땡겼으니까 7조 수익이네요. 예, 그거 하나만 갖고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예. 일단 딱 하나만 갖고도 28조 날린 거를 다 카바치고도 남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게 저 기사가 나올 때가 21년이고 저때 바닥 이후에 리튬 가격이 그 이후에 10배 올랐습니다. 그럼 얼마죠? 매출이? 10배 올렸다고요? 예. 350조요. 그래서 이제 MB는 자원외교는 28조 투자해서 포스코 움브레 무이르또 염호 하나로만 350조를 번 거예요. 예. 그럼 뭐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예. 그거를 적폐라고 불렀다.
그래서 포스코가 처음에 이제 저 움브레 모이루토가 이제 그 공장 짓고 건설하고 한 게 네. 대략해서 이제 22년 한 3월경인데 네. 그때 어떤 데 있었냐면 그 22년 3월에 이제 그 2차 전지 산업에서 리튬을 우리가 확보했으니까 그 공장 짓고 기공식 하면은 네. 대통령이 가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아. 그건 갔어야 되는데. 예. 철저하게 외면됐었고요. 철저하게 저거를 묻으려고 그랬었어요. 포스코 그냥 뭐 외면 정도가 아니라 무시네요. 무시. 예, 무시하고 저거 잘못된 거다. 저거 지금 포스코가 거짓말로 사기치는 거다. 라고 처음에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21년 3월 달에 저 처음에 발표했을 때 제가 배터리아시 들어갖고 맨 처음 한 게 그 포스코 움브레 모이루 때 리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살릴 이 뭐랄까 대형 유전 같은 거다. 사우디의 유전 같은 거다라는 거를 제가 온 방송에 막 다니면서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아야 하는 회사도 아닌데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설파를 해갖고 지금은 움브레 모이루토 사람들이 국민들이 정말 훌륭한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됐거든요. 그 역할을 제가 한 겁니다. 예. 지금 올해 들어갔고 작년에 이제 슈카 그다음에 3% 그다음에 이제 각종 언론에서 그 동해가스전 관련해갖고 네. 이제 뭐 그 박사가 뭐 갖고 있는 저기 뭐 기업이 알고 보니까 가정집이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 동해가스전 이제 그 개발 못하게 막 막았잖아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게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죠. 옛날에 이제 MB 자원외교를 적폐로 몰아갖고 이제 개발을 못하게 했던 거하고 동일한 맥락이고 그거는 결국 중국 공산당의 이해관계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예. 다음. 자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고려아연을 중국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고려아연을. 지금 이거는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원래 잭런이라는 이제 공화당 그 하원 의원이 미국 국무부에 이제 질의서를 낸 거예요. 네. 고려아연 중국 지금 MBK가 인수하면 중국에 넘어가서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그 이후에 지금 이제 MSP라고 그 미네랄 시큐리티 P가 뭐지? 프로젝트인가? 뭐 하여튼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이제 연합을 만들어 갖고 거기 한국이 의장국입니다. MSP. 광물 안보 협의회 뭐 이런 의장국인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힘을 모아 갖고 지금 중국이 광물 장악하고 있는 거에서 이제 다 벗어나자. 우리가 이제 자유진흥이 광물 독립을 이루자 하면서 그게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럽, 캐나다, 호주, 한국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 중요한 데서 지금 고려아연이 중국으로 MBK 넘어가면 이게 이제 MBK 지분 중에 5%가 중국 투자공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넘어갈 수가 있어서 이거 위험하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렇죠. 하는 얘기를 미 국무부 답변서에서 나왔다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고 그렇습니다.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고네요. 경고. 그렇습니다. 다음 그랬는데 금감은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MBK하고 이제 이 지분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제 고려아연이 자기네 지분을 늘리기 위해 갖고 유상증자를 신청했어요.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율이 희석되면은 이제 고려아연 지금 갖고 있는 그 최씨 일가의 지분율이 올라가고 1대 주주가 되고 MBK가 2대 주주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을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떤 판결을 저걸 해야 되죠? 유상증자를 통과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통과 못 시켜주게 막았어요. 금감원 이복현이. 이거는 중국에 넘기기 위해서 MBK 편을 고의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막을 때 뭔가 이유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유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주주 권익이 보호가 되나요?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럼 왜 막은 이유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니까. 중국 공산당의 1대1로 통해서 중국의 광물 자원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제동을 건 겁니다. 아이고. 거기에 뒤에 뒷받침하고 있는 이제 조직이 뭐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친중 매국 단체입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겉으로는 이제 이 소액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그 이사 구성진을 보면 다 사모펀드 애들이에요. 다 사모펀드예요? 이사 구성진들이? 이사 구성진들이 이미 다 그냥 잠식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KCGI, 광성부 펀드 같은 뭐 그런 거부터 해서
각종 여의도의 사모펀드들의 집합체가 한국기업 거버넌스 프로그램. 걔들이 왜 개인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그 이제 MBK 같은 그런 사모펀드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상증자를 못하게 막으면 그러면은 지금 방금 보십시오. MBK가 고려한 인수할 때 유상증자 못하게 막아서 지금 일대 주주가 된 거잖아요. 예. 그 하수인 노릇을 지금 친중 매국 금감원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요.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금감원은 유상증자를 허락하고 금지하고 할 법적 권한이 없는 조직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권익 보호도 안 되는 예, 그런 예, 거를 예, 명분으로 예. 삼아서 예. 해주신 저희가 지금 릴리님이 2만 원 후원과 예. 또 2차 전지 1등 한국님이 1만 원 후원 그리고 정경환님이 펜앤베이직 가입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는 네. 첫 번째로 권한 남용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첩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을 위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현재는 간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간첩법에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나중에 이제 법이 바뀌면 그 간첩법으로까지 이거는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법 개정 최종적인 목적이 유상증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못하게 하면 자금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딴 데서 빌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모펀드 받으라는 거죠. 그럼 또 중국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뒤에서 중국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을 다 사모펀드 아가리에 쳐넣으려고 하는 게 지금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러면 괜찮죠? 제가 당황했는데 아, 예. 다음 주에는 입근형까지 괜찮아요. 예. 입근형에 넣으려 한다. 아, 예, 예. 아, 입 구멍에 넣어주려고 하는. 네. 제가 순간 당황했는데. 예, 이 지금 상법 개정안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처럼 지금 가짜 뉴스 이제 마타도를 지금 퍼뜨려 갖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게 만든 역할을 3프로TV, 슈카,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그리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법 개정은 부작용이 있지만 거부권은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것도 다 월권이에요. 예. 권한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뒤에 2부에서 자세하게 예, 다시 2부에서 여러분들 더 사이다가 있습니다. 예. 예, 다음. 네. 예, 잠깐만요. 예. 네. 요거 한번 보시면 이제 예. 그 2차 전지 핵심 광물이 뭐가 있냐면은 코발트가 있습니다. 코발트. 코발트가 없으면 2차 전지를 못 만들어요. 근데 그 코발트는 콩고 DRC라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제 아프리카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략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콩고 코발트 지금 수출 금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코발트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50%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왜 코발트 수출을 금지시켰냐면 지금 콩고 공화국 민주 콩고 공화국이 지금 내전 중이에요. 이웃의 르완다라는 나라가 루안다. 예, 콩고 민주공화국을 쳐들어왔는데 그 르완다가 작년에 AF을 활용해서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 나라로 의심받는 나라고요. 이제 대한민국 선관위에서 이제 세계의 주요 선거 2024년 세계의 주요 선거 하면서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그 자기들 이제 대책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르완다 선거예요. 그다음에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 났을 때 이제 사전 선거 실시한 가나 선거. 무슨 얘기죠? 자기들 작업표. 부정 선거 해 갖고 중국 친중 정부 세워주기 위한 작업표. 그래서 르완다에서 친중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 르완다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인접했거든요. 예. 그 르완다 애들이 콩고 민주공화국 반군들하고 손을 잡고 지금 내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전을. 예. 지금도 진행 중이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그 또 캐나다도 예. 정부 공식 보고서에서 중국의 내전 간섭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밝혔잖아요. 예, 예. 그 얘기가 지금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만 썼어요. 예, 예. 기사로. 그 왜 그럴까요? 친중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언론들을 싹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캐나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라서 예. 저희도 부담 없이 쓸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말고는 기사 나간 데가 없더라고요. 예. 외신에서는 되게 크게 다들 보도. 맞아요. 외신은 진짜 많이 나갔어요. 로이터 뭐 폭스뉴스 등등 다 엄청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저 관심 가져갖고 혹시 이제 뭐 또 금융하고 연결돼갖고 뭐 이렇게 될까봐 그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 유일한 회사가 금양입니다. 금양이 갖고 있는 그 이제 만원호 광산인 데가 있는데 네. 그 북쪽으로 5km 위가 CATL의 광산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광산이 CATL 광산이고 그 남쪽에 5km에 또 광산이 있으면 그게 원래 CATL 거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됐냐? 왜 금양한테 넘어왔냐? 예. 그 저기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제 AF을 활용한 부정선거가 있어갖고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내전 그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네. 일어나서 친중 정부 이제 몰아내고 이제 다시 세웠는데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웠는데 그 정부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콩고가 이제 자원 부국이에요. 근데 그 자원을 지금 중국 애들이 다 먹고 있으니까 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일부는 다른 나라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어야 될 그 자원을 그렇죠. 엄한 중국이 먹고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국 노동자들이 그 이제 다 들어와갖고 거기서 이제 다 캐고,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다 저기 뭐야 그 저기 다 챙겨가고 네. 콩고에는 아무도 남겨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야 이거 중국하고만 자원 사업하면 안 되고 이제 다른 나라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코발트가 필요한 거는 당연히 2차 전지 만드는 나라여야 되니까 예.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접촉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LG엔솔이나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데를 접촉을 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죠. 자원 외교는 적폐했다고. 네. 예, 문재인 정부 때. 아. 그게 이제 22년 1, 2월 달에 얘기거든요. 네. 얘기를 하니까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이런 애들이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네. 문재인한테 찍혀갖고 기업이 도륙 날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금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금양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그 이제 리튬도 있고 코발트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히토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까먹었습니다. 예, 그거 하고 네. 이제 있는 그 광산을 갖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걸 광산을 개발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랄까 이제 이 1대1로 그다음에 자원을 이제 장악하는 이 프로젝트에 되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이고요. 예. 콩고 리튬 광산 이제 관련해서 그 CATL 쪽하고 이제 같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이제 광산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 뒤에 얘기 쭉 나오네요. 예. 이제 르완다 뭐 반군 지원하고 아까 쭉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 이제 기사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콩고 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 2025년도 이제 그 저기 콩고 대선 할 때 그 투표 용지를 이제 한국에서 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요? 예. 갑자기 한국 왜 나와요? 부정선거 하려고. 예, 투표지 실어 나르려고. 예, 그게 지금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사 25년 1월 18일 날 콩고 투표지를 성남 안양에서 알바로 인쇄를 하고 임금 떼었다. 임금을 떼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AAB 한국의 선관위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이제 투표에 선거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고 그 뒤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 일대의 광물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초안전의 일환으로 이제 이 뭐랄까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친중 정부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고 밑바닥 작업을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회사가 금양이에요. 그러니까 금양은 친중 매국 여의도 카르텔 입장에서 보면은 망해야 될 회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 나오네요. 예, 제가 잘 준비해왔네요. 예, 여기 르완다가 이제 그 한국 선관위가 2024년 전 세계의 주요 선거일을 하면서 이 자료를 만든 게 있어요. 보시면 1월 달에 대만, 핀란드, 2월 달에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포르투갈, 러시아, 그다음에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르완다, 미국, 가나 이렇게 있는데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24년에 보면은 전 세계 이제 선거가 대략 100여 국이 있었습니다. 그 100여 국 중에 누가 벨라루스가 주요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르완다가 주요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가나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 중요한 나라들이에요. 저게 특히 저 가나 12월 3일 날 저기 12월 7일 날 대선 총선이 있었고 12월 3일 날 사전 선거가 실시됐는데 네. 그 사전 선거가 실시된 날 아마 그 이제 수원 선관 연수원에서 잡힌 중국인 해커 30명이 저 선거를 조작하고 있었고 네. 그거를 이제 급습하기 위해 갖고 비상계몽령을 실시한 거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저희 TY님 1만 원 후원, 명웅님 2만 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선관위는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조직이고 뭐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다. 결국은. 예. 네. 그래서 이제 금량이 망하면 예. 중국이 콩고 DRC의 자원을 독식하게 되겠죠. 음. 5km 위에 있는 CATL이 중국의 광산 금양이 계약을 체결했던 그 광산을 헐값에 싸가게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양을 망해가면 되죠. 그렇죠. 기업이 예. 무너지겠죠.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이고. 금감원에 의해서. 예. 예. 유상증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저게 이제 기장에 부산 기장에 지금 이제 드림 팩토리라고 짓고 있는데 저게 80% 공정이에요. 아. 유상증자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총 1조 5천억인가 한 2조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예. 마지막 4,500억을 유상증자를 통해 갖고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해서 마지막 20%를 채우면 그다음에 저기서 배터리가 나옵니다. 예. 근데 금감원에서 이거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네. 유상증자하지 마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사업성이 없어서 막았을까요? 아니면은 중국 공산당의 이득을 위해서 막았을까요? 앞서 뭐 근데 권익 보호도 안 되는데 권익 보호를 이유로 든 걸 보면은 예. 충분히 의심하지 않. 그러니까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저게 유상증자를 막았을 때가 4만 원인데 소액 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막았으면 그럼 4만 원 주가가 40만 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9,900원이고요. 떨어졌네요. 예, 상장 폐지하면은 휴지 조각 됩니다. 아. 그걸 누가 주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어떤 주주들이 그걸 반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대놓고 금감원이 이제 뭐랄까 자신들이 법적으로 법적으로 갖고 있지 아니한 권한을 남용을 해서 권한 남용이다. 한 기업을 망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수많이 투자했던 투자자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공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기 섣버리니까 예. 대금을 미처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저 공사했던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부산은 지금 뭐랄까 산업이 이제 공동화돼 갖고 이제 부산 분들은 노인과 바다라고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다 타지로 떠나고 일자리 찾아서 노인하고 바다만 남은. 그래서 노인과 바다다. 예, 예. 나는 이제 지금 자조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 도시인데 예. 거기에 저 배터리 회사가 하나 이제 저 첨단 산업이 저기에 들어가면은 예. 거기에서 파생돼 갖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죠. 일자리 예. 창출 청년들도 부산에 다시 부산에 돌아오고 머물 수 있고. 예, 그거를 못하게 막은 게 아. 금감원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예. 네. 자, 다음 또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1부고요. 예, 이제 2부 여기 들어가나요? 있군요. 여기까지 2부? 여기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비아디는 지금 유상증자 하고 있습니다. 무려 8조 원을 유상증자 하고 네. 있습니다. 8조 원 유상증자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한국의 여의도가 어떻게 하냐? 네. 중국에 투자하자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붐이요? 예. 중국 투자 붐이요? 예. 중국에 투자하자. 중국 주가를 올려갖고 비아디가 유상증자 잘 될 수 있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붐에 대해서. 진짜 나라 팔아먹는 짓이죠. 지금 뭐합니까 지금? 아니 중국은 대한민국하고 적국이잖아요. 네. 적국의 기업이 잘 되라고 돈을 퍼주고 그거를 지금 한국의 증권사 그다음에 이제 신문 언론 그다음에 이제 3프로 TV나 슈카 이런 데서 장려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미장 장려도 아니고. 예. 중국장을 올해는 장려하고 있어요. 지금 미친 것들이. 장려할 때 이유는 뭐라 듭니까? 예? 중국장에 투자하면 네 돈 벌 수 있다.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거는 나도. 아니 그 나라 팔아먹고 번 돈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니 돈을 벌어도 애국하면서 벌어야죠. 그렇죠. 실제로 뭐 막말로 돈을 벌 때 아니 옛날에 그 친일파들 예. 다 돈 벌었잖아요. 예. 예?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서 되면? 그래 이완용이 날 팔아먹고 돈 벌어갖고 그걸 행복했냐고. 예? 그거 이재명한테 칼 찔려갖고 평생 골골하다 갔어요. 예, 민주당 이재명 말고 이제 독립운동하던 이재명 지사라고 있습니다. 예. 예. 평생을 칼 찔려갖고 골골하다 갔어요. 돈 백날 많으면 뭐해? 칼 찔려서 맨날 허파에 바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2차 전지 똑같이 2차 전지 전기차 하는데 이제 BRD하고 CATL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갖고 예. 유상증자 갖다 주라고 여의도에서 이제 우시아시에서 붐을 일으키고 예. 반대로 이제 유상증자 해갖고 대한민국 2차전지 산업 살리려고 하는 키우려고 하는 고려안하고 금양은 유상증자 못해 불어 이래갖고 고려안은 지금 MBK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고 일부 직전이고. 금양은 회사가 망 일부 직전이고 상단 페이지 올라왔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래갖고 중국하고 2차전지 산업 경기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누가 선두에 서려고 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다니까 지금.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프렌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 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프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프렌드마이크와 함께해 주십시오.